봅시다. 저는 뭐 말고 얘를 가져올게요. 요 가운데 있는 이미지 있죠, 요거. 이 중에서 계속 바뀌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액티브 오더. 잠깐만. 요거 가져올게요. 커피 링크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데, 뭐 뭘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그 가져오는 법 기억나시죠? 여기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이 all 스테이지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들이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은 여기 보시면 액티브가 붙으면서, 그죠? 그 다음 걸로 액티브 넘어가고, 그 다음 걸로 액티브 넘어가고, 이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아무튼 이 중에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돼요. 연습하실 때는. 이걸로 할까? 이 중에 이미지 아무거나 가져오셔서 해석을 할 건데, 얘는 지금 반응형이 아니에요. 일단 아셔야 될 거, 반응형이라는 거는 이 사이트의 너비가 달라지면서 좀 더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이폰 12 프로거든요. 폰에서 보면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얘는 모바일 반응형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비가 지금 우리가 웹상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보이는데, 모바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이잖아요. 근데 왜 뭐 무신사 같은 거 이제 들어가 보면 앱에서 보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화면이 넓은 거죠. 그죠? 근데 얘를 그죠? 아이폰 12 프로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대요. 얘는 반응형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개념인데, 폴드에서는 뭐 이렇게 보인대요. 에어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웹이랑은 환경이 다른 거죠. 지금 웹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건데, 너비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1200 픽셀, 여기서는 820, 뭐 390, 뭐 다른 거 갤럭시 뭐 이런 거 하면 412, 이런 식으로 너비가 변화하면은 이 사이트의 내용도 알아서 그에 맞게 조절이 되는 거를 반응형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너비 지금 조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비가 줄던 말던 그냥 지가 나오고 싶은 대로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말고 여기 말고 카카오뱅크, 그런 거 보시면 이게 지금 살짝 뭔가 너비에 따라서,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너비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면은 뭐 고정이지만, 이 사이에서는 얘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반응형이라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 증권, 이거 보세요. 원래는 이거 나중에 이거 모작도 할 건데, 원래는 자 지금 큰 화면이에요. 그냥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작은 화면으로 가면 갈수록 메뉴가 어떻게 변하냐면, 일단 모바일 메뉴로 바뀌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반응형인 거죠. 얘는 여기 그 디바이스 정보 보면은 나오잖아요. 여기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인대요. 이 모바일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에디트 하면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규격이 일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이폰 12 프로랑 프로맥스랑 그 가로 세로 길이가 같다라면 그냥 이렇게 하나 넣어놓는 거고, 프로맥스 따로 막 이렇게 들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화면 크기라면은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여기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거 678 묶어서 있잖아요. 그런 거, 아이폰 10 이런 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추가하고 뭐 아이패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패드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얘는 그렇다 치고, 자 근데 얘도 좀 이상한 게 지금 이거 옛날부터 있던 문제인데, 여기가 줄었다가 뭐 늘어났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면은 이게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우스침을 해서 괜찮나? 잠깐만 다시 들어가서 여기 줄였다가 고쳤나 보네. 이게 너비가 줄고 늘고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뀌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어느 순간 안 나오게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얘네가. 열고서 땡기면이었나? 아무튼 아직 열려있네. 좀 이상하죠 지금? 뭔가 마우스 올린 대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런 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작을 할 건데요. 이미지 하나를 불러왔잖아요. 얘는 그냥 쓰지 않을 거예요. 이미지는 웬만하면은 여기에 담아서 쓸 겁니다. 좀 자주 나올 건데, 헌을 맥스 미드 1200 픽셀, 최대 너비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가전 렉트 오토, 가전 라이트 오토 하면은 얘는 뭐예요? 가운데 정렬. 그죠? 이 녀석을 가운데 정렬. 이미지가 아니라 얘를 가운데 정렬.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얘는 이 작업물에서만 쓸 놈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정리를 해서 모아놓으면은 굉장히 나중에 유용하게 쓰이는 놈들. 아무튼 자, 저는 여기다가 팝 이미지 박스 1이라고 클래스를 하나 줄 거고요. 요 놈한테 보터 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줄 거예요. 그럼 이미지를 딱 감쌌죠. 그죠? 가운데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면 얘는 이미지 박스 1이자 컨테이너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해요 얘는. 잘 보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자기 부모의 너비를 못 따라가고 있죠. 그죠? 이것도 이제 라이브러리로 많이 쓸 건데, 이미지 박스 안에 있는 이미지는 스펠 블록이고 너비 100% 라고 해주면, 여기다 이미지 박스 주면은 지금 누구한테 말 거는 거예요? 얘한테 말 거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이미지는 이 녀석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주어진 영역을 딱 차지하게 돼요. 글자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러면 디스플레이 블록에 너비 100%라고 명시를 해줬잖아요. 얘는 이제 이렇게 돼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 너비가 줄어든다? 그럼 얘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이미지는. 그죠? 이 컨테이너의 너비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의 크기가 변화할 수가 있어요. 아까 봤던 그 뭐냐 카카오? 그런 애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노멀라이즈 바디 열 헤딩 영 리스트 스타일 본 에이안트 컬러 인헤릿 까지 해주면은 뭐 네 딱 맞게 나오고 있죠 지금. 저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그냥 이미지 하나만 다루고 있어요. 얘는 대신에 보세요. 지금 요 픽셀 보세요. 픽셀 740 정도거든요. 750 쭉 늘어나는데 이 녀석의 최대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 보더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 녀석의 최대 너비예요. 그 뒤로는 늘어나지 않아요. 그냥 밀어내요. 왜냐면 맥스 위드를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해되시죠? 딱 정해놓은 만큼만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줄어들어요 지금은. 자, 이 상태에서 이 밑에다가 이미지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비주얼 들어가면은 이런 거 많아잖아요. 여기 주소 복사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넣어볼게요. 이미지 곱하기 이미지 곱하기 18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쵸? 이미지에 소스에 요거 넣어주면 소스에 이만큼이구나. 이렇게 넣어주면 똑같은 놈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쵸? 저번에 했던 거 여기다가 달러를 넣어주게 되면, 그쵸? 다 다른 놈들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자, 각기 다 다른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지금 18개. 근데 이러고 있으면은 얘랑 얘랑 너무 따로 놀잖아요. 위에 이미지랑 아래 이미지랑. 얘는 어떻게 해줄까요? 한 줄에 뭐 몇 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되면 있는 대로 다 나와요. 여유가 되면 여유가 안 되니까 두 개씩 나오는 거고 한 개씩 나오는 거고. 그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분모를 만들어야죠. 그죠? 가운데로 밀어 넣든 뭐 개수 조절을 하든 일단 얘를 점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넣어야겠네. 그럼 왜 이 가운데에 나와요 얘는? 이거 가운데 정렬 들어있는 거니까 이 라이브러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쓰는 거고 저기서도 쓰면 라이브러리가 낫잖아요 지금. 잠깐만, 이거 라이브러리가 저장을 좀 해가면서 해볼게요. 이거 너무 크니까 1000 정도만. 자, 보세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점. 이미지가 지금 총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이미지 박스로 감싼 애 하나랑 그렇지 않은 애 하나. 위에 거랑 아래 거 차이점. 그래서 너비가 얘는 고정이고 얘는 좀 뭐랄까
너비가 줄어들면은 크기를 줄여버리잖아요. 부모의 너비를 따라가게 해놨으니까. 얘는 반응형이고 얘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해서 얘는 지우고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 소스는 얘가 달러였고 이게 총 18개였죠.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점 콘 안에 점 이미지 박스 거기 18개 하면 뭐예요? 이미지 박스가 18개 생기죠. 이건 그쵸? 이렇게 하면요, 아래 보이시죠? 힌트?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 박스 안에 이미지 18개예요 이거랑은 상황이 달라요. 이 곱하기 18이 어디 붙었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를 보일 거예요. 보시면 여기다 하면은 이미지가 18개인 거고 여기다가 하면은 이미지 박스가 18개인데 그 안에 각각 이미지가 하나씩 들어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src 이거 가져와야겠다. 그만큼 해주면 이미지 박스 안에 이미지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다 다른 이미지들일 거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얘 거랑 비슷한 행동을 하겠네요. 이렇게요. 그쵸? 지금 얘가 약 1000 정도? 이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 그죠? 1000으로 막아놨으니까 1000픽셀이니까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 박스 안에 이미지들이 하나씩 들어있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지금 요 구조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폰 밑에 이미지 박스 안에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이미지 박스가 18개인 거. 그래서 저는 컨테이너 안에 좀 이미지 박스 한테 너비 20%를 줄 거예요. 얘는 누구 기준 너비 20%예요? 컨테이너의 자식이라고 합시다. 이미지 박스가 너비 20%죠. 그럼 얘는 컨테이너 기준이겠네요. 그죠? 자기를 감싸고 있는 영역 기준 20%니까 자, 왜 한 줄에 하나씩 밖에 안 나와요 이거? 여기 디스플레이 블록이니까 그죠? 한 줄에 하나씩 그래서 얘는 이미지들이잖아요. 맞죠? 이미지 박스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자 이 이미지이기도 해요. 근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이미지한테 말 건 게 아니라 그 박스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미지는 진짜 이미지는 이 녀석인 거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거 1000픽셀이죠. 다른 사이트는 1000픽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분리를 해요. 요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는 나머지 놈들도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다면 요거 쓰면 돼요 그냥. 그죠? 근데 1000픽셀이 아니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이쯤 컨테이너한테 맥스 되나? 미미드네. 맥스 미드 1000픽셀 이렇게.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인놈 하나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커스텀 인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콘일지라도. 그러면은 콘이라고 한마디 해주면은 얘도 찾아가는 거고 얘도 찾아가는 거니까, 그죠? 다른 사이트에서는 얘만 바꾸면 되잖아요. 좀 나누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콘 하면 되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무조건 1000픽셀을 사용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 박스 하면은 많이 선택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 박스,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 박스가 18개 있는 거고, 얘도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가 있는 건데, 이거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는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 박스 있는 거고, 하나는 컨테이너랑 이미지 박스랑 같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누군 찾아가고 또 누군 못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좀 차이점이 있을 거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콘이라고 해주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 박스 안에 이미지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버리면 얘도 반응을 하겠네요. 위에 게 아래 것처럼 구조가 쌓여 있었대요. 몰랐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얘가 찾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을 두 개를 부여를 하는 게 좋아요. 프로덕트 리스트 박스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줄 때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면은 어차피 같은 놈이 반응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별명을 하나 더 지어주자는 거죠.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 보통은 이렇게 나눠 놓는 편이에요. 이래야 나중에 유지보수 하기가 쉬워져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지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인데, 구별을 해놓는 거는 잘 하는 겁니다. 탑 이미지 박스 뭐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는 나중에 이제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할 때 해도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나중을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주석 처리는. 여기 봅시다. 여기 너비 20%라고 해놨는데 이미지 자체가 디스플레이 블록이라서 지금 한 줄에 하나씩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한 줄에 여러 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그러면은 이제 한 줄에 여러 개인 거잖아요. 얘는 이제 글자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 자체가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요거 왜 20%인데 딱딱 안 넣어지고 5개씩 안 나와요? 요거 때문이었잖아요. 공백 때문에. 저번 시간에 공백 없애는 거 해봤잖아요. 디스플레이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플롯 레프트를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살짝 띄워서 왼쪽 정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딱 다 붙게 돼서 이제 너비를 5분의 1씩 n분의 1씩 가져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너비를 조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그냥 이미지 딸랑 하나 있을 때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반응형이 됐어요. 이 페이지 자체가, 이 이미지들 자체가 반응형이 됐어요. 자, 최종 버전을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뭐 요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 줄에 여러 개씩 나오면서 밑에는 어떤 이제 문구들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고, 한 줄에 지금 6개씩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거 정보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블록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딱 요 이미지들만 다뤘던 건데, 그잖아요. 지금 우리 상태를 보면은 이미지들 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요 밑에다가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뭐 이름이라던가 가격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쇼핑몰 상품 페이지처럼. 그런 이제 구역이 하나 나눠져 있다면, 지금 이거 하나당 요 한 이미지잖아요. 보통 이렇게 영역 하나당 한 개의 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 개의 셀. 근데 지금 현재는 이미지가 하나의 셀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지 하나당 여기에 뭐 이 상품에 대한 이름이랑 이 상품에 대한 가격까지 넣어야 이게 한 셀이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 묶음 취급하느냐 한 묶음 취급하지 않느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게 만약에 셀 처리가 이미지 그리고 그 상품 이름 그리고 상품의 가격이 이렇게 있대요. 안 묶어놨어요 저는. 얘가 지금 한 줄에 5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대요.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셀 처리를 안 했을 때 문제점. 이거 한 줄에 5개 마음에 안 든다. 6개로 바꿔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옮겨야 되고, 얘 옮겨야 되고, 얘도 옮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 밀어야죠. 여기까지. 얘도 밀어야 돼요. 이렇게요. 얘도 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다 해줘야 돼요. 상품이 한 페이지에 뭐 200개씩 나온대요. 그럼 이거 과연 일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꽤나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똑같은 예시예요. 보세요. 얘를 하나의 셀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하나의 셀로 묶어놨대요. 하나, 둘, 셋, 넷, 5. 상품이 총
10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5개 마음에 안 들어요. 6개로 바꾸고 싶어요, 한 줄에. 그럼 어떻게 해요? 통째로 들어다가 옮기면 되죠. 나머지 어떻게 해요? 밀면 되잖아요. 한 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관리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이미지 하나당 상품명이랑 상품 가격을 묶어놓는 거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걸 고려해서 한번 만들어 보죠.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프로덕트 리스트 박스, 얘는 다 지우고 점폰 안에 이미지 박스 거기 18 할 거고, 이 안에 이미지를 넣는데 소스를 괜히 지웠네.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하나 가져올 거고요. 이렇게까지가 방금 전 상황이었어요. 그쵸? 요 상황. 요거 말고 .con 안에 .셀을 넣을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셀은 요 까만색 테두리 요게 될 거예요. 이 한 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셀을 자주 쓰는 게 플롯 레프트를 해놓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셀이랑 로우랑 같이 줄 때 저번 시간 거 보시면 저는 플롯 레프트를 할 때 플롯 레프트야 라고 안 하고 이렇게 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아무튼 자, 셀 하나당 점 이미지 박스 이렇게 들어있대요. 지금 필요한 거는 이미지 박스가 18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셀이 18개 필요한 거예요? 셀 자체가 18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곱하기 18 할 거예요. 이렇게요. 이미지 박스 안쪽에다가 점 프로덕트 네임 넣을 거고요. 이렇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와요? 더하기 뭔데요? 인접 동생. 그러니까 이미지 박스의 동생으로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 놈 동생으로 이미지.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뭐 상품명을 이렇게 썼대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되는 게 프로덕트 프라이스 가격. 그럼 셀 하나당 우리가 원하는 대로 3개가 구성이 됐네요. 이렇게요. 셀 하나당 검은색 하나당 지금 이미지 하나랑 이름 하나랑 가격 하나 있는 거잖아요. 자, 얘도 뭐랄까 3900 이렇게요. 근데 이미지 박스 안에는 지금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 박스 안쪽에 이렇게 이미지 박스에 자식으로 이미지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미지 박스 안쪽에 얘네 3개가 다 들어갔죠. 그죠? 이미지 박스는 이미지만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지를 감싸려고 만든 이미지 박스라는 라이브러리니까. 근데 지금 나머지 쓰잘데기 없는 것도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 박스 안쪽이 아니라 동생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구조를 잡아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지랑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바로죠. 지금 보시면 이미지의 동생으로 얘네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동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맞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지 박스 안에다가 이미지 넣어 놓고 그 아래로 네임이랑 프라이스 나오도록 이렇게. 그럼 어때요? 이미지 하나당 이름이랑 가격이 들어있는 꼴이죠. 그죠? 대신에 얘네들을 묶어주는 거는 하나의 셀인 거고. 이해되시나요? 이 모양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좀 손을 대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크게 될 게 아니라 얘네들을 셀로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잠깐만, 셀 탑 이미지 박스는 이거 보도 없애고 프로덕트가 없네. 요거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겁니다. 얘는 지워도 되고, 프로덕트 리스트 박스, 그러니까 즉 이거는 지우고 요 앞에다가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클래스 두 개인 상태로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을 탭하면 한 번에 다 들어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너비 20%에 플롯 레프트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한 줄에 5개. 근데 지금 이게 눈에 좀 보이셔야 됩니다. 이만큼이 하나의 셀이라는 거. 방금 전에 제가 그림판에 그렸던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랑은 같아요. 별거 없어요. 대신에 구조를 이제 이렇게 쌓는 과정에 있어서 요거 하나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3픽셀? 이거는 좀 살려볼까? 2픽셀. 이렇게. 자, 근데 보시면 이미지 박스에다 줬는데, 이미지 박스에다 주지 말고 얘를 여기다 줘볼 거야. 리스트 박스에다가 보더를 줘봅시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나와요? 플롯이니까 봤던 상황이잖아요. 플롯을 줬어요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해요? 넣어줘야죠. 점 루 닥터 콘텐츠. 뭘 한 거야? 이거 봐. 점 루 닥터 콘텐츠. 디스플레이 클리어 보시. 지금 보시면 얘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서 지금 보더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셀이 잔뜩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거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왜냐면 얘네들이 다 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그죠? 셀의 부모한테 로우를 주면 되는데 셀은 지금 얘네들이에요. 이 한 칸 한 칸들. 그러면 얘를 줘야 되는 부분은 여기라는 거죠. 그럼 됐잖아요. 그죠? 플롯 요소의 부모한테 주는 게 규칙이었으니까. 그래야 이런 이제 콘텐츠가 등장을 해도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셀이 있으면은 부모한테 로우 또는 뭐 클리어 픽스라고 부르는 이 녀석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지금 줬어요. 맞죠? 왜냐면 이 셀 이 녀석의 자식이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점 셀 여기 있죠. 그럼 여기다가 점 프로덕트 리스트 박스 1이랑 점 컨테이너랑 점 로우까지 미리 줬으면 좀 더 편했겠네요. 얘가 어차피 셀이라고 써주는 거는 플롯 레프트를 의미하니까요. 그쵸? 여기다가 점 로우를 이렇게 붙여주면 한 번에 완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분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 여기 안에다가 좀 로우가 하나 생기는 거고 여기 지금 이렇게 감싸게 될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놈이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한 번 더 감싸는 구조로. 그래서 선택자만 조금 바꾸면 돼요. 자식인 점 로우의 자식인 셀한테 뭐 달라질 거 없잖아요 지금. 이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요 괄호 안쪽이 먼저 다 될 거고 그게 다 끝나면 그 밑에 형제로 얘네들이 들어간다. 동생들로 들어간다. 처음부터 이렇게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좀 쌓아 보면서 탭 눌렀다가 컨트롤 Z 눌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얘는 한 번쯤 직접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했던 거는 셀 그리고 로우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미지 박스 요거 부모 너비 따라가게 되는 거 가운데 정렬이 했던 거고 그리고 최대 너비는 지정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래 지금 보시면 요것도 하나 분리를 해야겠네요. 제가 여기 셀이라고 줬잖아요. 근데 이 페이지를 만들면서 플롯 레프트 요소가 얘네들밖에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셀이라는 말을 조금 뭐랄까 셀 있고 여기 플롯 레프트 있죠. 그래서 얘는 따로 빼요. 이렇게요. 그래도 딱히 변하는 건 없어요.
왜냐면 다른 데도 셀 주려면 요거 필요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이제 불러내야 되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는 빼도 되는 거고, 이 해당 셀들은 얘도 먹고 있고 얘도 먹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사이트만의 특징인 거니까 20%라는 거는. 나머지 그냥 플롯 레프트는 요거 주면 되는 거고, 뭐 나머지는 따로 선택해서 그 뭐 네, 20%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른 셀들은.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죠.